안녕하세요.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교실 복잡한 수학을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선생님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학생이 그려졌기 때문이죠. 혹시 선생님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려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취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비율을 이해하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가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두 개를 보니까 이거 모르나? 아무튼 예, 이번 시간은 비 그리고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하는 가수 비라고 있었어요. 이 비가 정말 유명해서 우리 다 그 옷 따라 입고 그 춤추러 다니고 막 태양 피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비 아세요? 이러보세요. 우선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파링,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자인 양파링 4개가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 아니 아이스크림, 수박바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양파링은 수박바보다 2개 더 많다 이렇게 서로 빼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양파링은 수박바보다 2배이다. 왜냐하면 양파링 4개고 나누기를 해도 되죠.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은 빼는 방법과 나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쇼핑을 하죠. 양파링을 사면 수박바도 먹고 싶고 또 양파링을 더 사면 수박바도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래서 사다 보니까 양파링이 많아지면 수박바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양파링이 4개일 때는 수박바가 2개가 있고요. 양파링을 8개 사니까 수박바는 4개가 되고요. 양파링을 12개 사니까 수박바는 6개가 되고 양파링을 16개 사니까 수박바는 8개가 되더라고요. 이때 양파링과 수박바의 크기를 비교할 때 나누기를 해보니까 좀 큰 데서 작은 거 나누는 게 좋겠지. 4 나누기 2를 해도 이고 8 나누기 4를 해도 이고 12 나누기 6을 해도 이고 16 나누기 8을 해도 2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양파링은 수박바보다 2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많이 봤죠? 땡땡이라고도 하고 클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걸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이때 양파링과 수박바의 비는 4대 2죠. 양파링 4개일 때 수박바 2개니까 4대 2 기호 띵땡 클론 이런 거 쓰고 읽을 때는 4대 2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때 다른 말로는 4와 2의 비, 4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4의 비,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린 이제부터 대한이라는 말에 굉장히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대한 4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4의 비 이런 게 있죠. 항상 대한 근처에, 대한 앞에, 대한 근처에 있는 게 항상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지금 미리 말해주자면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대 2 이렇게 쓰는데 항상 이 두 가지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 이 기호 앞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 되고요. 기호 뒤에 있는 것은 기준량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야, 네가 많아 내가 많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있죠. 너 라면 몇 그릇 먹어? 이런 거 할 때 보통 기준이 5그릇인 사람은 5그릇보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거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거지. 이때 5그릇은 기준이 되고 현서가 3그릇 먹으면 3그릇은 비교하는 양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중요해요. 그럼 실전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4의 비에서 대안 앞에 있는 2 있죠. 2. 대안 근처에 있는 2. 이게 대안 제일 가까이 2가 기준량이 되고 다른 숫자는 비교하는 양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시장에서 현서는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현서는 물건을 팔 때 1,000원당 3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을
B로 나타내어 보세요라는 문제예요.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원래 나라에 여러분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세금을 내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우리 사회 시간 배웠죠. 민주주의가 잘 구성되기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대한이 중요하다 그랬죠. 대한에 동그라미 치면 대한 앞에 바로 대한 근처에 있는 판매 금액, 이것이 뭐가 될까요? 기준량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세금이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호 앞에는 비교하는 양, 기호 뒤가 기준량이 되니까 쓸 때는 300대 100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 대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집중해주고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그래서 대한 앞에 나오는 숫자가 될 만한 것에는 어떤 밑줄을 쳐주고 기준량, 비교하는 양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죠. 그래야 안 헷갈리고 역시 이 수학은 엄청난 긴 문장을 수학적 기호로 바꿔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연습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의 비 300대 1000, 이건 까먹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비율이 뭐냐면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부터 비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기준량이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오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B 300대 1000을 위에 공부한 것처럼 비율로 나타내면 1000분의 300, 기준량의 분모로 가서 10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죠. 이걸 편한 대로 약분을 해도 좋아. 약분을 하면 뭐 100대 30도 되고 10대 3도 돼서 10대 3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수로 저는 0.3 할래요. 그럼 0.3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백분율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 비율이에요. 비율은 비율인데 기준량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100이라고요. 이때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쓰는데 숫자 100을 좀 변형시킨 기호예요. 분모, 분의 100 뭐 이런 거. 자, 기호는 이걸 씁니다. 그때 비율 100분의 85는 기준량이 얼마예요? 100 딱 됐어요. 이럴 때 85 기호라고 쓰고 읽을 때는 85%라고 읽으면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85 옆에 기호가 분모 분의 100 이거 있죠. 이거를 딱 모양 바꾼 그런 변형된 모양이에요. 85%. 자, 이제부터는 진짜 백분위 한번 해봅시다.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의 비, 우리 앞에서 했던 거 300대 1000,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 1000분의 30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준량이 지금은 1000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량을 100으로 바꿔줘야 돼. 백분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000분의 30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숫자 10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아까 배운 대로 하면 30 쓰고 뒤에 기호 써주고 읽을 때는 30%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우리가 배워서 미리 알고 있는 내용 있죠.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크기는 똑같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백분율을 구할 때 분모가 기준량이 100이 되도록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만 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주인공인 B 이건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잘 알 텐데, 어머니 하가 뭐예요? 이러면서 B 이렇게 하면 알 텐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오늘은 크기 비교, 뺄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으로 할 때 어떻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B를 구할 때 어떤 기호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그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읽을 때 대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알아봤죠. 오늘 이제부터 나눗셈을 주로 활용할 것이고, 비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분수, 소수 다 괜찮다는 것도 공부했고, 백분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죠?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기호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잘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 잘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톡톡 클래스를 좀 활용해서 AI 수학을 좀 이용해서 퀴즈도 풀 수 있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선생님이
연락 줄게요. 그리고 부모님 확인도 잘 받아오시고 다 하고 나면 숙제 문제 폰 그만 보고 얼른 자세요. 안녕.